주일날 오후에 5시 49분이 되고 있습니다. 4시 45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1시간을 읽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면 낮잠을 거드러지게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새벽 일찍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아마 나가서 지하철을 탄다든지 길거리를 보면 등산 갔다 귀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몇 시에 출발해서 지금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서 저녁 먹고 아니면 또 소주 한잔 했다든지 이랬다 하면 몸이 회복될 시간이 미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고 월요일 날부터 지쳐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던데, 그 암 걸렸다는 따님이 세상에 40살뿐이 안 됐다는데 아이도 없고 40살에 5년 전에 암을 걸렸었다니까 35살 때 지금 암이 걸렸다가 회복됐다고 했는데 다시 재발이 됐다는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난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그냥 암만 걸렸다고, 아주 희귀암인데 뼛속에 이게 침투하는 그런 암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던데, 이 젊은이들이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도 그 글이 읽어서 내가 그걸 읽어 올릴까 하다가 안 읽은, 어디에 지금 찾아보면 있을 건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미국이 그런 모양인데 젊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는 추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기억이 나는 거는 식생활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 미국 음식이라는 게 막 기름에 튀기고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저런 마트나 이런 데에서 그냥 그 사 먹는 음식, 집에서 조리를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간편식으로 해서 사 먹는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어떤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말하지 못하는 게 많이 또 숨어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또 내가 60대 초반에 완전히 거들짝 나고 저쪽 양수리 깊은 산, 진짜 그 늦가을에는 막 그 야생 그 산돼지들을 떼거리로 만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그 망하게 되니까 이 뭐 그런 거 무서운 것도 없고, 여기서 4시 5시에 넌스톱으로 가가지고 딱 거기까지 50km가 나오는데, 그때 그 산속의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 자연 속에서 그 회복을 할 때, 어느 날 그 코스를 올라가는데, 그 캄캄한 지역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희미하게 보이더라고. 난 그래서 이 시간에 나처럼 망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그랬는데, 세상에 나중에 이제 날이 슬슬 슬금슬금 밝으면서 내려오는데, 중간까지 이제 물이 흐르는, 막 산 중턱까지 물이 흐르는데, 그 싹 내려오는데 한 젊은 여성이 아주 그냥 전화기를 붙들고 산속에서 상대방과 싸우는 소리로 막 전화를 하는데, 누군가하고 막 그 산속에서 전화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전화기를 붙들고. 그래 이제 내가 하도 특이해서, 끝난 다음에 막 지나고는 옆이니까 외길인데, 그래 한번 다가가서 얘기를 들어봐요. 근데 몸속에 이 가까이 이 대화할 정도 옆에 가니까 막 냄새가 풍기는데, 그 독한 막 냄새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이 걸린 사람들이 한 40-50명이 그렇게 집단
그 경치가 좋고 이제 그런 산속이니까 거기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이게 말기 암 환자들인 것 같아요. 막 옆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약냄새가 막 얼마나 독한 약을 투여를 했는지. 그 왜 그렇게 전화를 붙들고 싸움을 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인데 우리나라 남자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모양인데 건강했을 때 그렇게 둘이 커플 사이인데 자기가 암 판정이 나고 그 친구가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자기가 가기로 했는데 초청을 하지 않고 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막 분풀이를 그렇게 하더라고. 암이 걸린 사람이 저렇게 버림을 받았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전화로 지르면 몸이 또 어떻게 되냐고. 그때 내가 젊은 사람이 그 직업이 뭐였냐고 물으니까 세상에.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또 하겠다고 그래서 미국을 또 가야 되니까 내 기본 몇 권을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직업이 간호사였다고 하더라고. 병원의 간호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난 간호사면 막 뭐 천사고 어찌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럴 리가 없지. 그 아픈 사람을 케어링하니 그게 어떻겠어. 그런 사람만 옆에서 있으니. 예를 들면 퇴직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어떤 퇴직촌 그런 데 가면 되겠냐고. 또 우리 동네 보면 이 장애인들만 사는 아파트 휠체어만 막 잔뜩 돌아다녀. 그런 데 살아봐. 어떻게 되겠어. 우리 옆에도 LH에서 건물 노인들 혼자 사는 방 하나에다가 반절이 비어있대. 그 통장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80이 넘은 그 노인한테 물어봤더니 좁다고 반절이 비어있대. 어떻게 그렇게 좁은 데에서 삽니까? 텔레비나 보고 노인들만 있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배려버리는 거지. 참 이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완전 시골 깡촌에서 컸어야 자연의 그런 혜택, 자연이 뭐라는 걸 체험을 하는데 도시에서 크는 아이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동네에도 지금 무슨 패스트푸드점이 두르더니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들어가고 애기는 맛있다고 그걸 먹고 젊은 엄마 아빠들 보니까 웃기더라고. 패스트푸드를 아주 자랑스럽게 그게 한번 입맛 들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응? 저런 기름에 튀긴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몸이 썩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기 어린애들 가지고 있는 저 30대 저런 엄마들이 줄줄이 들어가 우리 동네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 음식에 노출되는 거야. 그걸 먹어야 돼. 중고등학교 먹어야 돼. 어른이 돼서도 먹어야 돼. 뭐 다른 요인,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밝히지 못하는 사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몸은 먹은 걸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 우리 몸이 뭐예요? 뭘 먹었느냐? 오늘 우리 점심 메뉴를 우리 사모님이 그냥 비빔밥 재료를 몇 가지를 해왔던데 제대로 먹었습니다. 저는 교회 갔다 오면 푹 쉬어야 되고 그랬다가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한두 시간 공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제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중량천도 한번 나가서 자전거 타는 모습도 찍고 여기 또 대학교 운동장 가면 또 공차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또 찍고 그럴 텐데 몸을 처절하게 제대로 먹어야 되고 나 설날부터 설탕이 들어간 그 믹스커피인가 그거 끊었더니 그 내가 수십 년 먹은 건데 이번에 단호하게 끊었더니 몸이 진짜 틀리고 가뿐하고 공부하는 것도 집중도 이런 게 틀린 것 같고 뭔가 해롭다면은 단호하게 끈을 가고 술, 담배
오늘 아침도 나 아침에 스트레칭 나가서 하는데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담배 피는 사람들, 지네 집에서 못 피니까 나와서 피워. 나와서 피면 안 피는 건가 그게?